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권리가액, 비례율, 추가 분담금, 그리고 프리미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라든지 권리가액이라든지 비례율, 추가 분담금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100%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또 구독도 좀 하시고, 또 성공하는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정해지고 또 실전 사항으로 해서 제가 강한 2구역을 예시를 들어서 영상을 올렸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지역에 그 투자를 하면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프리미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프리미엄을 알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감정평가라든지 비례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뭐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좀 세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정비 사업의 어떤 진행 절차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정조사관입니다. 제가 정대식인데 오늘 조사를 많이 해왔다 이래가지고 정조사관 이렇게 머리에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요 네 가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인가의 어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이제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기 전에 분양 평형에 대한 동호수 추첨, 이렇게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했던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호수 추첨이 되죠. 그리고 또 일반 분양에 대한 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준공, 입주, 청산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비 사업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거 네 가지입니다. 정조사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드리지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렇게 앞글자를 따서 정조사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우리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회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청이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집약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정조사관 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의 진행 절차별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라든지 조합원 자격의 범위 또는 분양 자격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물건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요 때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요 때 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분양 자격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분양 자격이 체크되는 시점이 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부터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체크를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업 시에 인가가 지나고 나면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고 분양 자격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자격이라고 해서
또는 분양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분양 신청하는 기간 안에 분양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만약에 분양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체크를 못하고 만약에 자기 물건을 샀다. 그러면 아주 곤혹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 가액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죠? 프리미엄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업의 진행 절차별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시간이 남는 대로 나는 대로 하나씩 다 영상 올릴 겁니다. 오늘은 먼저 감정평가와 비례율, 그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요 내용을 기준적으로 해갖고 내용을 하나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지표입니다. 개발이익 지표 중에서 감정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추가 부담금입니다. 오늘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 내용을 모르고 투자를 하면 100% 망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총괄적으로 큰 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했을 때 나름대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조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정조사관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1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감정평가하도록 규정을 내놨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정조사관 중에 관리처분 제일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를 해서 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의 어떤 가액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게 이제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건축물이 되어도 좋고 주택이 되어도 되고 도로 심지어 무궁화 건축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비사업에서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종후 감정평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액이란 것은 종전의 감정평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 각자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를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그걸 산술 평균을 내죠.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 비례율인데 이 비례율이란 것은 실제로 재개발 사업의 어떤 수익을 갖다 개발이익이죠. 개발이익을 갖다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 비례율하고 감정평가액은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추가 부담금 요 네 가지는 완전히 뗄 수가 없죠. 서로의 상관관계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액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비례율 알아야 되고 비례율을 알아야지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이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정평가가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요. 비례율이 올라가면 감정평가액이 조금 낮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비례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재개발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재개발에서 총 벌어들인 수입들이 있겠죠. 총 벌어들였던 수입액 요걸 갖다가 이제 종후자산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총 수입 분양 대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건축비로 비용이 지불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조합원들이 이주를 할 때 무이자 대출금에 대한 그 금융 비용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 사업비 안에는 감정평가액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총 사업비 안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분양하죠. 조합원의 분양도 하고 일반도
분양도 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 매각 수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또 분양을 합니다. 여기서 분양을 했던 부분에 전부 다 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나중에 다시 종전자산평가에 감정평가액으로 지정이 돼 있던 내용을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분율로 해서 비례율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이해만 조금 하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례율을 갖다가 알아야지만 물건을 선택을 하고 또는 그 물건뿐만 아니고 그 재개발 지역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권리가액이거든요. 권리가액인데, 권리가액이란 게 뭔가 하면 아까 그 비례율 나왔죠. 이 비례율 나왔던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 종전에 자신이 받았던 그 감정평가액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의 추정비례율. 왜 제가 추정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비례율이 나오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구청에다가 비례율이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비례율이 확정이 되는 시점은 언젠가 하면 정조사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주 철거 공사 착공을 하고 완전히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한참 조합원이 해산이 될 무렵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비례율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확정이 되면서 청산의 형태로 해서 조금 돌려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려받고 또 추가로 더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비례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비례율은 아니고 추정 비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조사관이 끝나고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주가 진행이 되고 또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철거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서 동호수 지정을 합니다. 동호수 지정을 할 때 각 예를 들어서 뭐 몇 동 몇 층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첨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신청했던 분양 신청 결과를 토대로서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비로소 조합원 분양가가 세부적으로 딱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분양 신청을 하고 자기가 정해진 권리가액, 감정평가는 얼마를 받았지만 비례율이 곱해졌던 그 권리가액을 가지고서 그 차감을 한 금액이 추가 분담금입니다.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인데 자기가 감정평가를 갖다가 3억을 받았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물론 권리가액을 해갖고 110%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를 낼 거죠. 근데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 5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돌려받을 때도 그냥 한 방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분담금을 낼 때 조건하고 똑같이 해갖고 안 보내서 받습니다. 등등 그런 것 복잡한 내용들은 지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가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정평가액이라든지 비례율, 권리가액, 추가 분담금 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음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겠습니다.